아버지, 통장 좀 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업할 건데 명의만 빌려주세요. 아버지,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믿었어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30년 모은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3개월 후 은행에 갔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해지됐습니다. 잔액 0원입니다. 뭐라고요? 어르신 도장 찍혀 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안타깝지만 증여 계약서네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소송 이기기 힘듭니다. 저는 지금 월 20만 원 고시원에 삽니다. 70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73이에요. 26살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주머니에 몇 푼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자면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사흘 만에 중국집 주방 일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였어요. 하루 12시간 손이 퉁퉁 붓도록 접시를 닦았습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했어요.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해야 먹고 산다. 6개월 후 야채 손질을 시작했어요. 양파를 썰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게 설거지보다는 나았습니다. 1년 후 배달을 시작했어요. 여름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고 겨울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달팁이라도 받으니 좋았어요. 3년 차 드디어 볶음 요리를 배웠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화상은 일상이었습니다. 팔뚝은 화상 자국으로 뒤덮였어요. 10년 차 주방장이 됐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그때 제 나이 36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를 만났어요.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는 여자였습니다. 둘 다 가진 거 없는 처지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 그럴 돈이 없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작은 집이었어요. 월세가 저렴한 곳. 아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고 저는 5시에 일어나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10시에 퇴근하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밥 먹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였으니까요. 1년 후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한 달 있었어요. 병원비로 그때까지 모아둔 돈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만 건강하면 돼.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5살 때였어요. 아빠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한테 잘해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7살 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큰 차 사서 아빠 엄마 태워드릴 거야.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모시고 다닐 거야. 아내와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착하네.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저희 부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외식은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저녁은 늘 중국집에서 남은 짜장면. 아내는 시장에서 모판 시든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옷은 10년씩 입었어요.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구멍 날 때까지 신었습니다. 겨울엔 보일러를 아예 안 틀었어요. 가스비가 무서웠으니까요. 내복을 3장씩 껴입고 담요를 3장 덮고 잤습니다. 여름엔 선풍기도 아껴 썼어요. 전기세가 부담이었으니까요. 더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바로 민준이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어도 이엔 대학 보내야지.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한 달 학원비가 제 월급의 3분의 1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꾹 참았어요. 중학교 때는 과외를 시켰습니다. 아내가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치동 학원을 보냈어요. 우리 부부 월급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민준이만 잘 되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꼭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 모시고 살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 민준이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축하한다, 민준아. 아빠, 엄마 감사해요. 민준이가 집을 떠나던 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갑시다. 등록금 마련해야 하잖소. 반지하로 옮겼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폈어요. 여름엔 더워 죽을 것 같았고 겨울엔 추워서 이불을 4장씩 덮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훨씬 쌌어요. 민준이만 잘 되면 우리야 괜찮아.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푼도 안 밀리고 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갚는 게 힘들었지만 민준이가 졸업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민준이는 4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소주를 마셨어요. 여보, 우리 해냈소. 그래요. 민준이가 효자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았습니다.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걸게요.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안 내려왔습니다. 팀장님이 야근시키셔서요. 회식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겠지. 젊은 애가 바빠서 그런 거야. 2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뭐, 정말이니? 축하한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부는 어떤 애니? 언제 볼 수 있어? 그게, 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말해봐라. 처가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에요. 장인어른이 대기업 임원이시고 장모님도 의사세요. 그래, 좋은 집안이구나. 그런데 처가집에서 응?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아버지. 장인어른이 집안 배경을 많이 따지셔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민준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창피하니? 그게 아니라 30년을 키웠는데 나는 죽은 사람이야?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처가집에서 알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요. 결혼식 날짜만 알려드릴게요. 대신 예식장에는 오시면 안 돼요. 혹시 처가 사람들이 볼까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민준이가 결혼식엔 오지 말래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예요?
아내와 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필요한 건 없니? 아, 아버지. 민준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괜찮아요. 처가집에서 다 해주셔서요. 그래도 예식장이며 예단이며 돈이 많이 들 텐데. 장인어른이 예식장 알아보시고 예단도 다 준비해 주신대요. 신혼집 전세금도 처가에서 내주시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결혼인데. 아내가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이가 필요 없대요. 처가집에서 다 해준다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500만 원 보내줍시다. 여보, 그거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줄까요? 더 많이 못 줘서. 민준이한테 미안하오. 저도 미안해요. 민준이 계좌를 알고 있었어요. 용돈 보낼 때 쓰던 그 계좌.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결혼 축하한다. 많이 못 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처가집에서 다 해주신다니 감사하구나. 아빠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결혼식 날, 우리는 반지하 방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우리는 죽은 사람 돼야 하네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무사히 결혼 잘 마쳤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사진 한 장 없었어요. 결혼식 모습도 신부 얼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며느리를 보지 못했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사진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많이 아파졌어요. 민준이 결혼하고 1년 후였어요.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병원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면 1년입니다. 아내는 담담했어요. 아내는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여보, 난 괜찮아요. 오래 살았어요. 무슨 소리요? 우리 같이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소.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중국집 일을 끝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자고 다시 중국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입원비, 약값, 통장 잔고가 무섭게 줄어들었어요.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네. 어디 가요? 췌장암이야. 병원비가 너무. 민준아? 아버지. 저도 지금 힘들어요.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도 내 엄마인데. 처가에서 돈 빌리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후로 민준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약해졌어요.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손을 잡으면 뼈만 만져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무슨 소리요? 당신 잘못 없소. 돈 많이 쓰게 해서. 그런 소리 마시오. 그리고 민준이, 우리 아들, 사실은 착한 앤데
우리가 잘못 키운 거겠죠. 여보, 6개월 후였어요. 아내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보, 민준이한테 서운해하지 마세요. 애도 힘들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았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민준이가 왔어요. 상복을 입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가 가셨다. 제가 효도를 못 해드렸네요. 아버지, 장례 비용은 제가 낼게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이틀 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장례비는 나중에 드릴게요. 알았다. 민준이는 그렇게 떠났어요. 장례비는 한 푼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통장 잔고는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빈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여보, 민준이는 착한 애가 아니었소. 그날 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일하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아내 생각을 안 할 수 있었으니까요. 식비를 더 줄였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저녁은 컵라면이었습니다. 반지하는 아내 없이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쓸쓸했어요. 월세도 부담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방은 2평도 안 됐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가 다시 5억이 됐어요. 그때 제 나이 70이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는 펼 수가 없었어요.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주방에서 국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이 저리고 아팠어요. 어느 날 불 앞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영수 씨, 이제 그만 쉬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거 다 알아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제 은퇴하세요. 30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0년 치곤 적었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아꼈으면 100살까지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퇴하고 한 달 후였어요.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민준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민준아? 네, 아버지 뵈러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포장. 하지만 자세히 보니 마트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요. 요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시원 방에 들어온 민준이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아버지, 진짜 여기서 사세요? 좁네요. 나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돼. 화장실도 공용이고 힘드시겠어요. 말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밥은 먹었니? 아니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아버지, 뭐 드실래요? 뭐든 좋아. 그럼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여기 맛있어요. 민준이는 김치찌개 2인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뭐, 늙으니까 이것저것 아프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은 다니세요? 아니, 그냥 참고 산다.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시간 나면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 고기 먹어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민준이가 다시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괜찮아. 오늘은 저랑 고깃집 가요. 기대가 됐어요. 하지만 간 곳은 무한리필 고깃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가성비 최고예요. 요즘 고기 너무 비싸잖아요. 민준이는 고기를 구워줬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하지만 먹는 내내 민준이는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민준아, 누구랑 연락하니? 아, 아내랑요. 애가 보챈대요. 그래. 우리 손주. 네, 요즘 말 안 들어서 힘들어요. 손주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기대했지만 민준이는 스마트폰을 치웠어요. 그 후로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아버지, 옷이랑 신발 사러 가요. 아울렛에서 티셔츠랑 신발을 샀습니다. 아버지, 이거 편하실 거예요. 병원도 데려가 줬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세요.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왔는데 혹시 카드 있으세요? 그래서 검진 비용은 제가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영수 씨, 아들 효자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그렇게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 네,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박 나는 사업이거든요.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그림도 많고 숫자도 빼곡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투자하면 수익이 엄청 나와요. 그러면 매달 아버지께 생활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네. 아버지, 이 좁은 고시원에서 살 게 아니라 좋은 원룸 얻어드릴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민준이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4억이요. 4억?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제 돈이랑 합치면 충분해요. 그런데 아버지 명의를 좀 빌려주셔야 해요. 명예? 네, 세금 문제 때문에요. 젊은 사람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처럼 연세 있으신 분 명의로 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래도 4억은 너무 큰 돈인데. 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잘해드렸잖아요.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사시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아버지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보마. 아버지,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런 좋은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재촉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4억은 제 재산의 거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 민준이한테 서운해하지 말라고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버지, 정말요? 최고예요. 내일 바로 법무사 사무실 예약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환호했어요. 아버지,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아버지, 법무사 사무실 가야 해요. 강남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법무사가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쓴 젊은 사람. 어르신, 편히 앉으세요. 책상 위에 서류가 수북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사업자 등록, 명의신탁 계약서, 대여금 약정서 등등이요. 여기저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설명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정말 괜찮은 거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만 믿으면 되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직. 자, 이제 통장이랑 도장도 주세요. 통장도요? 네, 사업자 통장으로 써야 하거든요. 한 달 후에 새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통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건넸습니다. 도장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준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다 됐어요. 내일 바로 진행하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민준아, 너 회사는? 아, 오늘 연차 썼어요. 그래.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아버지, 이제 사업 시작하느라 바쁠 거예요. 한 달 정도는 연락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 알았다. 다음 달에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아, 그리고 아버지. 응?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하지 마세요. 사업 비밀이거든요. 알았다. 민준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뚜루루.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다. 전화 좀 해라.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 없음. 2달째였어요. 약속한 생활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달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확인 좀 하려고요. 고객님,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한 달 전에 해지됐는데요. 뭐라고요? 잔액 전액 인출 후 해지 처리됐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그럼 내 돈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여기 서명 있고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찍었던 도장. 그게 계좌 해지 동의서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모은 돈. 3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들이 제 돈을 가져갔어요.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이거 증여 계약서네요. 증여요? 네, 자발적으로 증여한다고 적혀 있고 어르신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안타깝지만 가족 간 증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민사소송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어르신, 이기기 힘듭니다. 서류상으로는 자발적 증여예요. 소송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럼 제 돈은 못 찾는 겁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라. 아버지가 잘못 이해한 거면 설명해다오. 30년 모은 돈이다. 제발.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 50통, 문자 20통,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민준이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소를 몰랐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초대받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민준이 회사, 대기업이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 거기라도 가야겠다. 지하 주차장 입구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3시간. 다리가 저려왔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4시간 반. 오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어요. 외제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 왜 여기? 내 집 주소를 몰라서. 민준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급하게 저를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요. 내 돈, 작게 말씀하세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주다니, 빌려준 거야. 서류에 다 적혀 있어요. 법무사도 다 설명했잖아요. 나는 몰랐어. 그건 아버지가 제대로 안 보신 거죠. 민준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돈이 다 어디로 갔니? 아버지. 민준이가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결혼할 때 처가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중국집 주방장이었다는 거, 반지하에 살았다는 거, 그거 처가에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아,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체면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무시당할 순 없어요. 내가 너를 30년 동안. 30년? 그래서요? 민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매일 들었어요.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잘 되면 우리 인생도 성공이야. 지겹도록 들었어요. 이제 그 빚 갚은 거예요. 아버지, 우린 이제 끝났어요. 민준아,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회사에도 오지 마시고 제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있다는 것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민준이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세요. 민준아, 제발.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차장 형광등 아래에서 쓸쓸히 홀로 4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대화는 5분도 안 했습니다. 그게 제 아들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저는 싼 월세 고시원에서 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히 살아가요. 민준이는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SNS를 봤어요.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요. 손주들 사진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없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 일하는 문구와 함께 가끔 길에서 민준이를 봐요. 저는 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들이 저를 못 보게. 여러분, 제발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모릅니다. 아니, 자식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부모는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니까요. 노후 자금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통장은 당신 손에 꼭 쥐고 계세요.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면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식이 갑자기 잘해주면 의심하세요. 진짜 효자는 조용히
꾸준히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잘해주는 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 도장만 찍어달라는 말, 통장을 잠깐만 맡겨달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도 서류를 끝까지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도장 찍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에 꼭 상의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해보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그리고 이 영상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